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8월 30일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8월 31일 날 이걸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배우기 이제 원자력 발전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파트 3고요. 원전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산업인데, 그동안 이제 원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원전이 뭐고 왜 우리가 원전을 좀 공부하면 좋은지, 또 원전 르네상스가 왜 오고 있고, 이게 사실 AI 데이터 센터랑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또 SMR 이제 차세대 기술이죠. 마치 그 전고체 배터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SMR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SMR로 소형 모듈 원자로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력 발전소 큰 거를 줄여버린 거죠, 작게.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서 뭐 크게 우리가 뭐 투자할 대상을 찾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그런 기술이 있다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기업 하나 BHI 거기까지는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 이제 큰 기업도 있고요. 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주요 기업 오늘 소개하고 원자력 발전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있죠.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공부를 해봤죠. 이게 이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 이제 가압형 경수로를 원래 이 회사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술 전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되게 힘들어졌죠. 근데 어쨌든 2006년도에 도시바가 인수했고,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안 하니까 건설을 안 했거든요. 30년 동안. 돈 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엔 또 한 번 파산을 했고, 캐나다 브룩필드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시공 능력은 좀 떨어지고 원천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자기네 기술 가지고 수출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이제 딴지 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제 좀 화가 나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 라이센스 계약까지 다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권리는 우리한테 있거든요. 미국에만 팔기가 어렵지,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체코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떨어졌거든요. 저 웨스팅하우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딴지를 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APR 1000, APR 1400 이제 우리나라 경수로죠. 이거를 그 자기네 기술인데 이의 제기를 했고, 근데 체코 전력공사는 뭐라고 했냐면, 입찰해서 너네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라. 일단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체코 원전은 100% 국산 제품으로 구성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 통제 대상도 아니고, 또 이번 체코 그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은 다 국산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옛날에 2007년도에 이미 라이센스 계약을 다 맺었대요. 그때 웨스팅하우스하고도 맺어가지고 미국에만 수출하는 건 어렵지만 다른 나라 수출하는 건 사실 우리 권리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일단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 수출한 거 괜히 막 이런 이슈 때문에 안 돼버리면 또 진짜 낭패죠. 또 굉장히 수출 금액이 24조나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세 지장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정부가 좀 나서서 원전이나 방사는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웨스팅하우스의 딴지를 좀 잘 막아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을 한번 했죠. 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체코 원전이 왜 중요하냐면 수주 규모가 24조 원이나 되고 또 추가로 2기가 더 있어요. 우리가 우선 협상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강국 유럽에 직진출한 거잖아요. 중동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마치 우리가 중동에 무기 수출하다가 유럽에 폴란드에 수출한 것처럼 지금 원전도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원전은 너무 이 매출 인식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참 투자하기가 좀 방산보다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은 빨리 만들어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요. 예,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많이들 뉴스가 나왔던 건데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체코가 갑자기 또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안심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거고 대부분은 이제 우선 협상자 체결하면 그대로 가는데 간혹가다 뒤집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긴장하자는 의기가 같고요. 최종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는 정부와 한수원, 한전 아니 민간 기업 다 같이 계속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2050 그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정책적으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거는 챗GPT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소개할 기업들이고요. 이게 이제 원전 설계 업체들 한전기술, 원전 주기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계측기 우진, 원전 경상정비, 이제 우진 엔텍. 요게 이번에 이제 우진에서 새로 이제 상장한 기업이죠. 우진 엔텍이. 그리고 원전 유지 보수하는 이제 한전 KPS. 원전에 물론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요. 원전과 좀 관련 있는 기업 중에 실리콘 만드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원전 방화제로 쓰여요. 불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회사가 HRS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은 한마디로 설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원전을 저렇게 발전소를 지을 때 원전 주기기 같은 거 있죠. 원자로라든가 원전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발전소 설계 전문 회사예요.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 종합 설계가 36.8%, 유지보수 성능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원자로를 설계하는, 그러니까 원자력 저 발전소 있죠. 발전소 전체를 설계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원자로도 설계를 하는데 그건 설계 전문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화력 발전소도 설계합니다. 그래서 원전 한 기당 보통 3천억 정도 설계 수주를 받고 이 회사의 장점은 원전 수주를 따내면 가장 먼저 매출을 인식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APR 1400이라는 이제 경수로를 이제 이 회사가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걸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쓰고 있고 수출 이번에도 아마 저걸로 아마 수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세울 125, 신한울 125, 세울 345, 신한울 345,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이런 것들 다 성공적으로 설계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과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APR 1400 요 경수로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하고 유럽의 사업자 요건을 동시에 인증한 세계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개발 사업에도 이제 설계회사로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사업이니까 여기 이제 다 사업 보고서 그 분기 보고서 뭐 그런 데 다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원자로, 에너지 화력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여기 원자력 발전소 있는 위치들이에요. 한빛, 뭐 고리, 세울, 뭐 월성, 신월성, 신한울, 한울 이렇게 다 공통점 보이시죠? 다 바닷가에 있죠. 왜냐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이게 계약 현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원전은 뭐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같은 거. 원자로도 있고. 근데 이제 원자로 설계할 때 원자로 만드는 기업이 보통 두산중공업이 만들거든요.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 설계를 이제 한전기술 같은 데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원자로 노형인데 이게 원자로의 종류예요. 그래서 OPR1000, APR1400 이게 이제 우리 주력이죠. 2000년 이후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주력은 요게 되겠죠. 예. 요게 용량이 이제 1기가와트, 1000메가와트급, 1400메가와트급, 1500메가와트급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여기 APR1400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OPR은 가장 이제 1000메가와트급 원전 중에서 세계에선 가장 안전한 거고요. 총 6기 반복 설계를 좀 했었고, 신고리 1, 2호기 뭐 약간 개선된 것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12개 정도 OPR 1000 요 그 경수로를 설계한 실적이 있고요. APR 1400은 이 OPR 1000이라는 경수로를 약간 이제 개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원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계속해서 이제 원전도 노후화되니까 이게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OPR 여기 원래 이 OPR 같은 경우는 40년인데 이걸 60년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20년을 더 수명을 연장했고, 그러니까 연장을 했고, 지진에 대한 대처 설계를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유럽 사업자 요건 동시에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노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자로 냉각제 펌프 이런 이제 굉장히 핵심 설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 이제 APR 플러스인데, 요게 그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중대 사고 빈도가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10만 년당 한 번씩은 약간 발생할 수도 있대요. 10만 년당이니까. 근데 어쨌든 APR 플러스는 100만 년당 1회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좀 안전함을 좀 강조한 그런 경수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자로 지름도 확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만드는 기간을 1년 더 단축시켰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 버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요 APR 1400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로 노형이 이렇게 종류들이 요런 거를 이제 한전 기술이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원자력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한전 기술은 돈 벌 수밖에 없죠. 수주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코 원전 이번에 수주를 했고, 내년에 본계약 체결할 예정이고, 폴란드도 퐁트누프 원전 건설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계약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폴란드도 좀 적극적인 상황이고, 네덜란드도 한국, 미국, 프랑스에 이제 보냈어요. 이 신규 원전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싸우겠죠. 3파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네덜란드도 적극적으로 원전에 좀 뛰어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적극적으로 좀 바뀌었죠. 원전이. 이런 부분들은 한전 기술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매출액하고 이제 PBR인데 좀 주가가 싼 거는 아니에요. 이게 PBR 보면 이 PBR이 한 배가 여긴데 굉장히 좀 높게 있긴 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설계 회사니까 프리미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매출 꾸준히 올라오죠. 그래서 매출 꾸준히 좋고, 다만 영업이익은 좀 등락은 있습니다. 있지만 매출 성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주주환원이 좀 약해요. 수년금은 많거든요. 근데 최근 5년간 자사주 소각도 없고 배당도 그렇게 많이 주는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좀 주주환원을 좀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한전 KPS는 좀 반대입니다. 한전 KPS는 만들어진 원전을 정비한 회사입니다. 좀 약간 한전 기술과 반대예요. 한전 기술은 처음에 그림 그리는 회사고, 어떻게 보면 그죠? 설계해서 다 지어진 걸 이제 검증해주는 회사예요. 정비하고 시운전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전 정비 전문 회사고, 한전이 이제 전액 출자했고요. 원자력 비중이 크고 화력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발전소는 이 회사가 다 정비를 해줍니다.
근데 점점 발전소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노후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비 수요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원전 수주가 많아지고 건설이 많아지고 원전을 다 짓는 수요가 많아지면 한전 KPS는 계속 돈 버는 거죠. 그거 계속 거의 독점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점유율도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 70%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100% 독점은 안 줘요. 안 주는데 어쨌든 정비 점유율이 거의 70%에 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원전 수주 시 65년 이상의 정비 매출, 그러니까 원전을 수주하면요 이제 60년 동안, 아까 APR 1400이 수명이 60년이라고 그랬죠. 60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5년을 시운전을 해요. 그 다음에 60년 동안 돌려요. 65년 동안 매출이 계속 연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사 지금 수주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기존 만들어진 데서 계속 뽑아요. 매출을. 그죠? 정비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전기술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실적도 막 등락폭이 크고. 그래서 좋을 때는 더 많이 가는데 빠질 때는 훨씬 많이 빠져요. 근데 한전 KPS는 그 오를 때는 좀 적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덜 빠져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안정적이라서 그런 좀 한전 기술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의 문제죠. 나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면 한전 기술이 낫고, 나는 안정적, 배당도 많이 줘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한테 한전 KPS가 좋은 선택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성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신증권에서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시운전 5년 동안은 연평균 560, 시운전에서 오히려 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상업가동 들어가면 이제 연평균 하나당 180억씩 계속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캡처를 해온 거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많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어디죠?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2호기가 83년도에 이게 상업운전 들어갔거든요. 83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죠? 20년, 40년이죠. 거의 40년 됐죠. 어쨌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978년 고리 1호기 이후로 상업운전 중인 게 26기고 영구정지가 2기고요. 시운전이 2기고 현재 15개 원전에서 정비 업무를 좀 수행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의 이제 해외 사업입니다. 국내만 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도 발전 정비를 어쨌든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수주 잔고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주 잔고도 이게 1.1조 정도 이렇게 수주 잔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국내 이렇게 좀 나눠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한전기술과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영업이익도 증가하죠. 계속 증가하고, PBR도 일단 자산 가치에 거의 붙어 있어서 PBR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주 잔고도 올라오고, 근데 무엇보다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배당 성향이 60%나 돼요. 번 돈의 60%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순현금도 많고, 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없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만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진인데, 우진은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긴 하지만 원전용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원전에만 있는 건 아니고 플랜트, 또 반도체 공장에 그 온도 센서 있죠. 그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계측기는 그건 뭐냐, 원래 아까 우리 웨스팅하우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로 4대 핵심 계측기가 있대요. 논해 계측기, 제어봉 위치 전송기, 원자로 수위 감시용 열전대, 냉각제 온도 센서 국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아마 그 공급하는 아마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4개를 다 국산해 버렸어요.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자로에 독점 공급 중에 있고, 그리고 SMR 있죠. 소형 모듈 원자로도 지금 거기 관련된 계측기도 개발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전 사업자 선정 이후로 2-3년 차에 주기기를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원전 사업자가 선정되면, 예를 들면 지금 체코 원전 수주 받았잖아요. 그러면 2-3년 차부터 주기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주기기 만들 때
제작하고 2에서 5년 차 이제 매출을 잡나 봐요. 이 계측기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전 건설 시작 기준으로 4에서 8년 차. 원전 건설은 근데 예를 들면 체코로 따지면 체코가 29년부터 원전 건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죠. 그 후로 4년 동안 4에서 8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원자력 계측기 같은 경우는 원전 이제 주기기를 제작한. 근데 원전 주기기는 언제 만들다 그랬죠? 사업자 선정 이후. 선정 이후면 체코가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을 이번에 했으니까 2년 후면 26년이죠. 그럼 거기서 또 2년이니까 28년도에 잡히겠죠. 한번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번에 지금 새롭게 지금 원전 건설 지금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진도 뭐 원자력 수주 받았으니까 매출이 바로 꽂힌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대부분 원자력 발전에서는 다 그래요. 한전 기술이 제일 빠른 편이고 대부분 좀 늦게 반영돼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린 게 원전주는 너무 장기 투자보다 좋을 때 좀 약간 줄여놓고 안 좋을 때 좀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이제 환호할 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숫자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면 수주하고 이게 너무 텀이 기니까. 예. 그런 좀 부분들은 여기도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뭐 우진이 돈을 못 버냐 이게 아니라 우진은 돈을 꾸준히 지금 잘 벌고 있어요. 예전에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체코 수주 받았다고 이게 바로 실적에 잡히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논해 계측기래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더니. 그래서 거기 잠깐 캡처해 왔는데, 이게 원자로 내부가 있잖아요. 거기 원자로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계측기는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 노심의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준대요. 한마디로 출구의 그 온도를 파악해 준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제작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어봉 위치 전속기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이제 제어봉이에요. 요 밑에 여기 봉처럼 생긴 거. 예. 근데 제어봉 그 장치 좌우에 두 개씩, 그러니까 제어봉 구동 장치마다 두 개씩 이렇게 좌우 쪽에 하나씩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봉이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 저 제어봉의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원전의 핵심 기자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핵심적인 부품들을 우진이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 원전 계측 장비가 이제 주력인데, 뭐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이런데 지금 부품을 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부품들을, 이런 부품들을. 그래서 원전 부품 교체도 해야 되고, 건설하는 원전의 부품도 들어가야 되고, 원자력 화력발전소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데 연간 지금 저런 이제 그 매출들이 저 중에 이제 일부가 계속 찍혀요. 매년 찍히는데 점점 지금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 비중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니까 확실히 이 회사 실적만 봐도요, 아, 지금 친원전 하고 있구나,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체코, 뭐 네덜란드가 될지 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꾸준히 이런 이제 수주가 쌓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겠죠. 주요 고객사는 이제 이런 회사들입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한전 이런데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술을 원래 이게 줄이려고 했었잖아요. 탈원전. 근데 이제 늘렸죠. 예. 설비 용량도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진 같은 기업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출액이 이렇게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건설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런 이제 건설 재개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SMR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도 이렇게 국책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SMR은 좀 시간 걸리니까 요거를 투자 포인트까지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진의 실적인데 매출이 이렇게 쭉 늘어났죠. 예, 꾸준히 늘어났고, 주가 요게 시가총액입니다. 이건 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1630억이고요. 8월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올해 전망이 168억, 내년이 209억. 이거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건데 퍼가 한 10배 좀 안 되죠.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5%, 현금을 한 226억 정도 갖고 있어.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몇 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더니 2020년에 매출이 892억, 23년도에 1200억 계속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매출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15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때는 그 이제 진한정권 같은 경우는 정반대 원전 정책이죠. 탈원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친원전 정책으로 완전히 또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탈원전으로 또 간다. 갑자기. 그러면 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집권당이 누가 되는지도 이 원전 투자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거는 잘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근데 뭐 아직 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차후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2020년 15억, 23년 154억, 올해 245억 정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익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우진 엔텍입니다. 원래 이제 우진이 갖고 있던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우진 엔텍은 뭐 하는 회사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정비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전 KPS처럼 약간 경상 정비하는, 그래서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예, 그 정비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2014년 고리 제2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영역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요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점유율은 지금 원자력이 17.7%, 화력이 20.3%로 시장 점유율이 이제 국내에서 원자력 기준으로 한 2위 정도 하고 있고 국내 원전에 4개, 화력 발전소 5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원전도 지금 해체해야 돼요. 오래된 원전은 이제 잘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됐고 고리 2, 3, 4호기도 이제 거의 수명이 거의 다 있죠. 40년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만든 그 경수로는 수명이 40년이에요. 지금 이제 2000년 이후로는 60년이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고리 2, 3호기 같은 건 예전 거니까 이제 그 영구 정지하고 이제 폐쇄해야 되거든요. 해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보시면 시운전할 때 3년. 약간 한전 KPS 비슷하죠. 정비가 한 60년 들어가죠. 계속 매년 정비해야 되니까. 해체할 때 또 15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력 생애주기 내내 그냥 매출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전이 건설이 돼야 돼요. 원전 건설이 돼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한전 KPS랑 비슷합니다. 약간 작은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해체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 정비 영역은 그러니까 정상 중인 뭐 예를 들면 그 설비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설비에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상이 발생하면 그런 걸 이제 정상화 조치를 시행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최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아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정비를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원전 설비는 어쨌든 이제 계속 하겠죠. 계속 지금 친원전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죠. 앞으로 대형 원전 3기 더 짓기로 했잖아요. 그죠? SMR도 1기 더, 1기 이제 추가 신설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다만 우진엔텍이 석탄 화력발전소도 같이 해요. 정비를. 그러니까 저게 줄어드는 건 약간 리스크지만 이제 저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건 이제 원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이런 해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어느 정도 피폭되는지 해체할 때 그런 거 모니터링, 영상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오염 부분이 지금 여기 어디가 오염됐는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재무가 좀 적어서 재무나 그런 쪽을 좀 뺐습니다. 그리고 원전 설비 이게 수주 현황이라고 하니까 요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그 회사 IR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가 이제 HRS인데 실리콘 만드는 회사예요. 실리콘 고무 있죠. 그래서 실리콘을 이제 고무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 실리콘 컴파운드, 방화 제품, 가공 요걸 이제 평택, 아산, 중국에 각각 공장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 컴파운드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 방화 제품, 이 방화 제품이 사실 원전에 들어가요. 비중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원전과 연결고리가 있고 회사도 되게 단단하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HRS는 옛날에 이름이 해룡 실리콘입니다. 돈도 잘 버는데 참 주가는 안 가요. 아무튼 국내 2등 업체고, 전선 피복력 있죠. 거기 쓰이는 실리콘 비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원전 그 화재 방지 실리콘, 방화제, 그걸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실리콘을 일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쪽에도 들어가요, 이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은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뭐 내열성, 내한성, 전기 절연성, 난연성, 뭐 무미, 무치, 무독성, 내우성, 뭐 내방산성,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 소재고요. 또 자동차, 전기전자,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이라는 거 안 쓰는 데가 없죠. 거의 뭐 다 쓰고 있다. 근데 이 HRS의 이제 주요 전방 산업은 이제 전선 쪽, 전선 피복에 쓰이는 그런 비중이 좀 높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세 개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 아산, 중국, 이렇게 갖고 있고요. 실리콘, 근데 실리콘의 종류가 보면 고무의 종류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딱딱한 거, 비누처럼 HCR이라고 합니다. 이게 밀어블용 실리콘 고무인데 이게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LSR은 액상형, 리퀴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진짜 흐물흐물한 거죠.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최근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고 있대요. 약간 흐물흐물한 거. 그래서 액상 실리콘 고무가 조금씩 이제 많이 쓰이는데, 여기 뭐 자동차용 부품, 유아용, 뭐 아니면 일반 생활용품 이런데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HCR보다 LSR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화 생산도 유리하고, 그리고 높은 신뢰도가 필요한 복잡하고 엄격한 편차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약간 마진이 더 좋은, 그러니까 좀 만들기도 조금 더 약간 까다로운지는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진이 좋다. 그리고 제품 만들 때 부산물이 생기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들이, 이게 제가 이제 IR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주 옛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몇 년 전 자료라서, 근데 뭐 요런 제품들을 하니까, 이렇게 실리콘 고무가 이렇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 고무가 우리 눈엔 잘 안 보여요. 여기 그 치약에도 들어가 있고, 치과용 인상제 맞죠? 실리콘 고무. 요거는 치약이 아니고 인체 치열을 복제하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전자기기, 감압 접착제, 아마 이제 필링 같은 거, 우리 스마트폰, 화장품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케어, 헤어케어, 바디케어 이런데 이제 실리콘 원료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그거죠. 결국엔 원전용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매출이 좀 감소했다가 이제 돌아섰죠.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익은 많이 늘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죠?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보이시죠? 영업이익이, 이게 분기 누적으로 합친 거예요. 4개 분기를 순서대로 합친 겁니다. 최근 분기가 아니에요. 최근 4개 분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보는 거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알 수가 있죠. 안 좋았다가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치예요. 이게 1년치 영업이익이에요. 단 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면 올해 2분기,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 이 4개 더하면 1년이죠. 그렇게 더해서 저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씩 누적으로. 그리고 이게 ROE입니다. 요 막대기가. ROE는 2자릿수고요. PBR은 1배가 안 돼요. ROE가 2자릿수인데 PBR 1배 안 된다. 저평가죠. 그래서 실적도 턴어라운드하고 괜찮은데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배당은 3.9%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워낙 뭐 유명한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기업인데, 투자하기 참 진짜 쉽진 않죠. 또 이번에 두산 그룹이 욕을 많이 먹었죠. 주주가치 훼손해 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냥 제가 기업만 소개해 드릴게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전 주 기기, 그러니까 원전의 그 원자로 있죠. 그 주 기기를 이제 만드는, 직접 제작하는 그런 회사고, 자회사로 두산바켓과 두산퓨어셀. 근데 이번에 인적 분할해 가지고 두산바켓을 어디로 넘겨요? 그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하는 법이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반발이 심하죠 지금.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주주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지금 결정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원자로 핵심 설비 주 계약자고요. 계약자로 예전에 참여했고, 뭐 한국의 수많은 이 원전들의 주기 기기를 다 도맡아서 한 기업입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수주 한 1억이 있고요. 그리고 22년 11월 한수원과 이집트 엘바다 원전 이제 2차 2차 측 건설공사, 1차 말고 1차가 이제 주 기기 같은 거 하는 건데요. 이제 2차 공사도 있거든요. 거기 수주를 좀 받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건물, 수처리, 냉방시설 이런 것들을 건설해 주는 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맡게 됐고, 23년 12월에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 주 설비 공사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SMR 사업도 해요. 그래서 SMR을 거기 들어가는 이제 주 기기를 위탁 생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선두주자가 뉴스케일이죠, SMR. 그래서 여기에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죠. 그리고 팀 코리아 일원으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받았고, 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이제 24년 이제 올해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4호기까지 다 4개 호기를 이제 적기 완공하면서, 기술 한마디로 기술력은 되게 좋은 기업이죠. 원전 주기기 뭐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아쉬운 건 뭐죠? 원전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원전 전문 기업은 아니에요. 원전 전문 기업은 아니고, 이게 뭐가 아쉽냐면 실적 편차가 너무 심하고, 알짜인 두산바켓을, 물론 이제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하지만 어쨌든 로보틱스랑 합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산바켓이 이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인적 분할하거든요. 이 둘을 합병해요. 그 밑에 이제 두산바켓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 두산바켓이 어쨌든 굉장히 알짜 회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배당도 꽤 되는데 이게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주 가치 측면에서 두산그룹이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만 어쨌든 이런 주 기기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코 원전 이번에 이제 수주 받았죠. 여기 내용이 이제 홈페이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거는 이런 주기기 또 시공까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예산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7조 대비해서 70%나 증가했으니까 확실히 이제 규모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원자력 발전, 저도 이제 공부해면서 느낀 게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쉽진 않은 업종이고, 그리고 원전만 순수하게 하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전만 순수하게 하는 기업은 사실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아까 한전기술도 다른 사업도 하잖아요. 원전 말고도. 한전 KPS도. 그러니까 100% 순수한 원전 기업은 사실상 없고, 다만 기존 사업도 잘하면서 이 원전은 지금 제2의 부흥기가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수주를 많이 받고 또 매출을 낼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좀 안정적인 기업 있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기업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투자하실 때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잘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항상 잘 보시고요. 바뀌면 또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까지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제 예상은 바이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제약바이오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스타트를 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힘든 장 이렇게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